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봄을 만끽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2파예요. 2파. 여름에 문턱에 들어섰어요. 절기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봄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늦봄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늦봄 하니까 문익환 목사님 생각도 나고, 문익환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북한에 갔다 오셨다가 또 고초를 겪기도 하셨는데 그 무렵이에요. 예. 자, 그래요. 어제 평화나무는 문익환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에서 똥 먹이는 교회, 이 피해 제보 교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론을 막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언론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또 이렇게 갑자기 급 공손 모드로 돌아서게 됐네요. 자, 똥 먹이는 교회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광고는 머문 빌리지입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분들께만 소개하는 나만 알고픈 봄나들이 명소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를 추천합니다. 머문 빌리지는요, 펜션촌에 있는 북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산속에 우리만 진짜 통째로 사용하는 독채 펜션이거든요. 우리 팀만 있어서 더욱 안심되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2층이라서 참 공간이 이뻐요. 아이들이 1층, 2층 오가면서 막 놀기도 하고 옥상도 있고, 그리고 여름엔 또 수영장도 이렇게 설치해 놓더라고요. 앞마당이 뭐 흙을 파가지고 거기 수영장을 조성한 게 아니라 왜 있잖아요. 그 조립식 수영장 말입니다. 네, 하여간 우리 팀끼리만, 우리 가족들끼리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만한 곳이 없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캠핑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장과 카페, 휴식 공간, 그리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힐링 스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성농장입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하지요. 정성농장이 5월 15일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금액별로 최대 2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 드리고요. 선물 포장은 무료입니다. 주문 시 김용민 브리핑, 김용민 TV 광고 듣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정성농장 사장님이, 이성규 사장님이 앞으로 김용민 TV하고는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시겠어요? 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아주 상세히 다뤄줬습니다. 어제 많은 방송들도 보도를 했습니다. MBC, MBN, KBS, YTN, 네, 이들 매체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한 빛과 진리 교회, 이 교회를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상세히 소개해 주셨어요. 예. 빛과 진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네. 예장합동이라는 교단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이상한 교단입니다. 네. 최근에 그 교단 총회장 명의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정당
총선에서 찍지 말라는 식의 유인물을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장합동에 그 호남 지역 노회죠, 전주 노회인가 거기서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바로 이교단 교회에서 그루밍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후계자가 될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의 아들인 부목사 청년 담당 목사가 미성년 청소년 여성이겠죠. 여러 명에게 목회 지도를 명목으로 접근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 명. 당장 그 고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여성분들이 한 10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목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다시는 목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어요. 일단 그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마는 기각됐죠.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회 중에 홍대 세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 전병욱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 삼일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성 교인 성추행한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요. 그랬는데 또 교단이 제대로 치리하지 않고 지금 그 교단 브랜드로 목회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 바로 이 교회에서는 성과 관련한 폭력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에 준하는 교인을 목사의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이 교인들로 하여금 반인권적 그런 폭거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아주 길게 자세히 보도를 해서 모처럼 경향신문한테 감사의 뜻을 또 표하게 됩니다만 그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을 길들이고 착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루밍이라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으로 그 피해자를 지배한 다음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폭력을 가하게 되면 폭력을 가하는 쪽에 대해서 저항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저항하기보다는 그 폭력에 길들여지고 그 폭력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피해자분들은 그래서 어제 이 범죄를 저지른 김명진 목사는 법적 처벌돼야 하고 교회는 강제 해산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강제 해산할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자, 한 제보자는 인분을 먹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인분 먹으신 그런 피해자가 어제 나오셨어요.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저희 평화나무가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한 2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실황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 제보자는 인분을 먹었다고 증언했는데 모임을 주도하는 조교 리더가 그 교회 내의 조교 리더예요. 교회 내의 조교 리더가 인분을 먹으라고 지시해서 먹는 영상을 찍어서 리더에게 보냈다. 먹기 싫었지만 리더의 말이 거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다른 제보자는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매맞음 훈련과 트렁크 갇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 훈련, 트렁크에 갇히는 훈련인 거죠. 교인 4명이 함께 공동묘지로 가서 차량 트렁크에서 1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 상의를 벗은 채 묘지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서 허리띠로 각자 13대씩 맞았다는 거예요. 남성 교인들에게 매맞음 훈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랬다고 하는데 탈퇴 교인들은 회견에서 100도가 넘는 찜질방 불가마에서 1시간 동안 견디는 훈련을 했고 어떤 교인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고린도 후서 훈련을 강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인 교인도 있다. 이렇게 밝힌 분도 있었습니다. 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그런 교인의 지인 되시는 분, 그분 또 목격자죠. 그분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면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그래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명진한테 저희 평화나무가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봤더니 응급차를 부를 필요가 있느냐? 거기 전문가가 응급차 부르나 안 부르나 상관이 없다 해서 늦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자, 그리고 어제 김명진이 헌금을 이용해서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경남 하동군 화계면에 교인들을 대규모 위장 전입시켰고 비인가 학교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값비싼 학비로 수익을 거두는 등 다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평화나무는 이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루밍 폭력은요, 교인을 상대로 한 그루밍 폭력은요, 목사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루밍 폭력은요, 엄단해야 합니다. 엄단해야 합니다. 예, 이런 자가 목사 타이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평화나무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이런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는 교회를, 목사를 반드시 정의의 이름으로 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벙커원 교회에 2018년 초부터 어떤 자가 자기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러더니 지 멋대로죠. 우리 교회는 뭐 그 사람 보고 청년 멘토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남성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을 자기가 지도해주겠다면서 스스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됐는데 자기를 아버지로 불러라. 너는 아들이다. 뭐 이래요. 예.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자가. 그러더니 그 청년을 말입니다. 이 두 손을 묶게 하고 눈을 가리고 무릎 꿇게 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 죄라는 게 뭡니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법적 처벌을 받을 죄를 저질렀겠어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토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내밀한 그런 비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그걸 다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루밍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그루밍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자기의 거의 노예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용기를 내서 제 교회 쪽에다가 제보를 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꼬리를 감췄어요. 예, 도망갔어.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때까지는 평신도 교회였어요. 어떤 제도, 교단, 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지방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냥 평신도 교회. 얼마나 여러분 이상이 좋습니까? 목사도 뭐 딱히 없고 모든 평신도가 어떤 제도 속에 녹여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평등하게. 그게 평신도 교회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이 누구도 역할을 위임하지 않은 청년 멘토링을 자처하는 자가 나타나서 지멋대로 교회 청년을 그런 식으로 그루밍을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건 내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교단에 가입해서 노회에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치리를 할 일이 있으면 치리를 하도록 하자. 물론 이 여자 빛과 진리교회 얘네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평양노회라고 있어요. 뭐 평양에 있는 노회는 아니고 하여간 왜 그 평북도지사도 있고 평남도지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기 이북 5도 정이 있잖아. 이북 5도를 지금 실효적으로 관장하지 않는 그런 이북 5도청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뭐 통일되면은 거기 가서 재건할 수 있는 평양노회 뭐 이런 거 만들자 해서 만든 건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장 합동 평양노회 소속이긴 하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예장 합동이 그렇고요. 제가 예장 합동 앞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문익환 목사께서 이 속했던 교단, 이 교단에서는 그루밍 폭력 같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에 가입을 했고요. 그 교단 소속 교회가 됐어요. 네. 교인의 폭력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서 그 친구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가 내규도 만들었고요. 교단에 가입하고자 교인들의 동의도 얻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한테 정말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보될 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그게 합리화가 됩니까? 정당화가 돼요? 제가 몰랐다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김명지 씨, 난 왜 사과했을까?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당신은 그래도 인지라도 했었잖아. 알고 있었잖아. 당신은 왜 사과 안 해? 왜 난 사과하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몰랐더라도, 알지 못했더라도, 내 뜻에 반하더라도. 근데 김명진 그 사람은요, 이 똥 먹이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그게 퀄리티 높은 훈련이래요.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루밍 폭력에 대해서 절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소중한 청년을 그루밍하고 말이야. 여러분, 벙커원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청년 사역자 이런 활동 했다면서 무슨 뭐 자기 신학 수업 받았다 이런 새끼 있으면요, 김모인데 김모 연락해 주세요. 이름이 같으면은 그 새끼예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참 이 세상에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김명진, 내가 너한테 가장 분노하는 게 뭔 줄 알아? 교인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교인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넌 몰랐냐? 우리가 인터뷰했을 때는 알더만. 그런 일이 발생했어. 내 뜻에 반해. 아니 교인들이 말이야, 리더 훈련하라면서 어떻게 똥을 먹이고 공동묘지 가서 때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건 내 목회 방침을 떠나서 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나와서 90도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그 피해자들한테 참여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형사적이든 도의적이든 그래야 되는데 합리화예요. 합리화. 자기 잘못이 없대. 그래 놓고는 어제 기자회견 하니까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 사과문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진정성 제로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면에서 보도한 바 없는 국민일보가 어제 이 빛과 진리 교회의 사과문은 또 광고로 실어줍니다. 국민일보, 복음 실은 신문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변명만 실어주는 그런 신문이 무슨 복음을 실은 신문이야?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한번 조용기 사주일가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한번 광고문 만들어서 한번 찾아갈게. 광고 실어주는지 안 실어주는지. 모든 광고는 다 실어주대? 빤스 목사의 사기성 농후한 세계 기독청 건립 모금 그 광고는 전면에 실어주고 돈 주면 다 실어주네. 우리도 돈 가져갈 테니까 실어줘. 조용기 사주일가 정신 차리라고 물러나라고. 그 실어주는지 안 실어주는지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파리들이에요. 종교파리들. 종교는요. 제가 어제도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종교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종교가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고 속박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만든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교예요. 사교. 행여나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지배하려 한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세습까지 한다. 횡령한다. 교인을 상대로 추행한다. 다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 볼 것도 없어요. 얄짤없어요. 사이비야. 이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전도사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교회 나가면 됩니다. 노예가 될 거면은 왜 종교를 갖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왜 노예 상태가 돼야 합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런 가짜들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보고 또 질책도 달게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한국 개신교의 상황 보면서 너무 슬퍼지네요. 이 슬픔을 슬픔으로 묻지 않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빤스 이야기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빤스. 전광훈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참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 빤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빤스가 말이죠. 전에 구속됐잖아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빤스가 왜 구속됐느냐. 두 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있고요. 선거법 위반은 제일 커요. 왜냐하면은 그 구속된 이유 중에, 왜냐하면은 작년 10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했거든요. 그 건으로 유죄가 확정 판결됐어요.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그러니까 원래는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너 다시는 그런 범죄 저지르지 마 하면서 조금 봐주는 게 이제 집행유예 아닙니까? 풀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열심히 광화문에서 또 혹은 뭐 청와대 앞에서 아주 지랄 발광을 했죠. 마이크 잡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면서 선거법을 또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도 고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구속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빤스가.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간첩이에요? 이에 대해서 빤스가 어떤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느냐? 그거는 저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이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다. 레토릭이다. 그 의견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실로서 북한 공작원으로서 간첩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관용적 표현, 레토릭 이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종의 비유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광우병 보도 PD 수첩 제작진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웃길 따름입니다. 그때 사건 제가 잘 아는데요. 광우병 보도 PD 수첩 제작진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명예훼손 무죄 판결은요. 당시 정운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 공무원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아니 국가기관의 장인데 당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비판했다고 그런 이유로 당신이 그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PD 수첩 제작진 손을 들어줬어요. 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간첩으로 보인다. 간첩과 같은 행위를 했다. 흡사 간첩처럼 보인다. 이 표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기 SNS나 이런 거 올리실 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용민은 돼지다. 이랬을 때 김용민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민은 돼지다. 돼지가 아닌데 인간인데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살은 좀 쪘어도 그렇다고 돼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김용민은 돼지 같다. 김용민은 돼지처럼 생겼다. 김용민은 흡사 돼지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 그거는 김용민이 돼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빤스 쪽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증거로 내세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 USB를 전달했어요. US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북한의 발전 방향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모두가 공영, 공존, 번영하는 그런 길을 담은 그런 제안 내용이라겠죠. 문서로 냈으면 문서가 증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1심의 사건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은 거 아니잖아요. 또 2심의 사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계시긴 했지만은 1심의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거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근거 없이 지금 비방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은 간첩 같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는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성립돼야 한다는 건데,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아니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이 차원의 보도가 당연히 무죄가 나죠. 그게 어떻게 유죄가 날 수 있겠어요? 아니 의혹 제기도 유죄가 됩니까?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억압하는 셈이 되는 건데, 야, 너 의혹 제기하지 마라. 좆되는 수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가토 다스야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면. 그러나 이거 다르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으로 보인다. 간첩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거는 무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 보자면은 정말 판사가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김용민이 간첩이다. 간첩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간첩으로 보인다 이 말을 갖고 제가 문제 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공직자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성립돼야 한다는 그런 그간의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또 법정신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전광훈은 이거 이 사안에서 이렇게 대충 대응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전광훈이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동종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런 사람을 풀어줍니까? 건강 이상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와서 떠드는 거 보니까 아주 말짱하더만, 건강하더만. 전광훈이가 굉장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누군지 저희는 대략 짐작을 합니다만은 윤석열 검찰 이런 식으로 또 사법부 일부 이런 식으로 빤스를 두둔하면은 나중에 그게 시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전광훈이가 믿는 구석 누군지 대략 압니다. 저희가 그에 대해서도 아주 큰 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법 위에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우리는 믿어왔는데 그 법 위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김시윤님, 김용민은 바람둥이 같다. 김용민은 바람둥이다라고 해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같다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김용민은 바람둥이다.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김용민은 바람둥이다. 아유, 참 너무 행복한 얘기입니다. 상상만 해도. 네. 자, 그래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과금 임대료가 급한데 쓸데 못 쓰는 재난지원금. 정부가 이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보자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그렇죠. 사실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사실 경기가 도는 건데 대기업들만 행복해봐요.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백화점도 뭐 신세계나 이런데 재벌들 아닙니까? 온라인 쇼핑몰 이래버리면 동네 상권들 임대료 못 내가지고 고통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요. 김용민닷컴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쓸 수 없어요. 골프장 같은 레저 업종 여기도 저 골프장이 돈 많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그렇고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도 그렇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그렇고 휴대폰 요금 등 통신료 이것도 역시 뭐 재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이모 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공연 기획 일을 하는 이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당장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가스비 등 공과금 내는 게 막막하다면서 생필품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겠지만 정작 공과금은 빚을 내서 납부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행정안 정부에 따르면 현금이 아닌 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가 1,300만 정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주장은 긴급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골프장,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주장을 풀어보자면은 웃기고 자빠졌네. 야, 물론 안타까운 사연이죠. 공과금 내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근데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골프장 이런 데 다 열어줘봐. 뭐가 되겠어?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겠습니까? 골목 상권에 돈이 돌겠어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한국일보. 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동네 골목에서 쓰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어떤 공과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부담된다면은 뭐 지불 유예 이런 조치를 강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골프장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역시 한국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아류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역 상권에 돈이 안 돌죠. 골목 상권에 돈이 안 돌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난지원금 풀어봤자 재난기본소득 풀어봤자 소용없다.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기사를 쓸 놈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쓰리 쿠션으로 가진 자, 재벌 이들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신문입니다. 망한국일보입니다. 망한국일보. 이따위 신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룸사롱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 밤의 문화가 번창하기 위해서. 이딴 목소리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난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될까봐 되면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한국일보는 그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